안녕하세요. 오르빌 전문위원 최경진 농학박사입니다. 무한우리밀에 대해서 동영상 교육을 제1회로 기후온난화와 우리밀 재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온난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최근 우리나라 101년간, 그러니까 1921년부터 2021년까지 101년간의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륙 지역으로는 서울, 대구, 전주를 조사하였고 해안 지역으로는 부산, 강릉, 목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총 6군데 평균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매년 온도가 조금씩 주식의 흐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프의 수치로 보면 y-꼴 0.0213x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년간 2.13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1년간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은 가장 추웠던 해가 1947년도와 1936년도가 추웠고, 가장 더웠던 해가 2021년, 1998년, 1994년 이렇게 세 해가 가장 더웠던 해입니다. 작년 2021년이 101년 중에 가장 더웠던 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의 상승 정도는 1980년까지는 서서히 올라가다가 80년 이후에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또는 건물이나 도로망을 확충하면서 그 온난화 온실가스를 더욱더 부추기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것이 내륙 지역인데, 내륙 지역의 온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안 지역은 겨울철에는 내륙 지역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워지더라도 바닷물이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비열이 가장 높은 물질이 물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죠. 그런데 내륙 지역은 땅이 쉽게 더워지기 때문에 수십 년 후에는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온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강수량과 일조 시간을 보면 101년간 강수량은 약간씩 증가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연차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조 시간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10년간은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좀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기상 외에 이제 부안 지역의 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은 1973년도에 기상관측센터가 세워지고 작년까지 48년간 기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부안도 마찬가지로 연차간으로 계속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100년 단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100년 동안에 약 3.3도 정도의 가파른 온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48년간 연차간 차이는 있었지만 48년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 지역의 일조 시간도 역시 전국적으로 101년간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일조 시간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93년 이후에는 일조 시간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작년도 기상청이 작년 3월 기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1973년 많은 기상센터가 세워지고 기상 관측을 한 이래 가장 온도가 높은 3월이었습니다. 서울 벚꽃은 1922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일찍 개화를 했고, 평균 기온이나 최고 기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도 작년 7월 달에 기온을 분석한 결과 미국 기록 보관 142년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 작년 7월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자 마이클 만은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더위와 가뭄, 산불과 홍수의 여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몇 개 살펴보면 1997년
교토 의정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의무를 처음 부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을 완료했는데 왜 그 이유는 교토 의정서가 20년간만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신기후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195개국에 참여를 했고 그게 주요 내용은 앞으로 미래의 세계의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리지 말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는데 스웨덴이 2017년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한국과 일본은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은 가장 늦게 작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2030년까지 농업 부분이나 폐기물 등 전 부분에서 메탄가스 배출량을 30% 정도 감축하자는 국제 메탄 서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면은 21세기 말 전 세계 기온은 평균 기온이 약 4.8도씩 상승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는 5.7도씩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186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기온을 0으로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기후에 대한 관측만 쭉 지속을 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시작을 하면서 이대로 놔둘 경우에는 RCP 시나리오 8.5라는 파란색 곡선을 따라서 가파르게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각 국가에서 감축 정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과거에 1870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모든 것을 표준화시켰지만은 이산화탄소는 가장 온실가스의 역할이 작은 역할을 하지만은 다른 것을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표준화시킨 종합적인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70년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양이 약 500기가톤 정도를 지금 배출하면서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지금 상승한 형태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기후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500기가톤을 더 방출을 하게 되면 또 1도가 올라가고 250기가톤만 더 방출하게 되면 현재보다 0.5도만 더 올리는 정책을 양쪽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 0.5도만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작은 나라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도 기준 전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의 큰 나라들은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멕시코나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서 이산화탄소로 표현되는 이 온실가스는 주로 질소화합물에 의해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 분뇨가 그 중에 한 절반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경지가 거의 한 60,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지수로 보면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1로 봤을 경우에 메탄가스는 21배, 질소화합물은 310배 정도의 강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3개는 프레온가스의 형태입니다. 과거의 프레온가스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기후온난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프레온가스 생산을 금지를 하고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산화탄소 비해서 약 23,900배 정도의 지구온난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온난화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현재 맹류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은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중부까지 맹류의 재배 단지가 확대될 것이고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대부분 맹류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온난화는 연간 변이로 봤을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매월로 쪼개게 되면은 또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월별로 기온 상승 정도를 보면은 가장 온도 상승이 가팔랐던 달이 3월달입니다. 100년간 3.32도 정도의 온도로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가 2월달이고 세 번째가 1월달이고 네 번째가 4월달입니다. 그리고 10월달도 6일로 2.24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온난화는 봄철 온도를 많이 올리는 영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가을철 온도도 같이 상승시키는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농업적으로 보면은 맹류를 재배할 경우에 이삭 패는 시기, 출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수 시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출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4월 중순경에 추위가 와버리면은 맹류는 쉽게 냉해를 받게 됩니다. 벼에서는 봄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모내는 시기가 자꾸 앞당겨지면서 고온 동숙을 시킬 염려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안 지역에 1973년부터 2021년 월별 온도 상승을 보면은 부안이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갔던 월이 2월 달로 100년간으로 치면은 5.2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월 달이 약 5도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1월 달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맹류를 재배하는데 파종기부터 그 다음에 어린 이삭이 자라고 있는 이 시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 이삭의 생장이 빨라져서 4월에 저온이 올 경우에 냉해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커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후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